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아이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누구도 창업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사라지고 어떤 직장이 되더라도 나중에는 창업을 해야 되는 기승전결 창업 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일찍 하는 거, 그것도 아주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람직스러운 건데 또 특히 반려동물과 같이 트렌드하고 핫한 업종의 창업을 빨리 한다. 그러면 더더욱 성공할 가능성도 많고 또 미래가 탄탄대로로 보장돼서 되게 삶이 윤택하고 어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창업이 좋은 건데 특히 반려동물 관련된 창업 아이템 발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나 그래서 아이템의 발굴 방법. 아이템을 잘 발굴해야 또 성공하는 거니까 아이템이 또 아이템이 성공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업종을 창업하는가. 그래서 기존 소비자의 문제와 니즈를 분석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어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트렌드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든지 아니면 창업자의 보유 역량을 활용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 기술, 자본, 특히 창업은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자기 자신이 잘하는 일, 또 자기 자신이 특별한 결핍돼서 헝그리 정신으로 하는 창업,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창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업 아이템이라는 거는 아이템은 창업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의 교차점에서 아이템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요즘은 내가 최근에는 결핍도 헝그리 정신, 결핍도 창업 아이템, 뭐가 부족한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결핍 다 창업의 교차점이다. 그래서 어떤 창업의 근대 아이디어는 경험과 통찰에 기반한 어떤 막연한 발상이지만 아이템은 창업의 아이디어는 그냥 막연한 거지만 창업의 아이템은 정보를 수집해서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제로 구체화해서 사업으로서 성공 가능한 검증된 결과물이 창업 아이템이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업종을 창업하겠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는 어떤 구체화 단계가 있는 거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먼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내가 뭔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조사는 넓게 하는 거예요. 조사는 관점은 시야는 넓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한 가지 결정하면 깊게 어찌됐든 하는 거다. 아이디어 발굴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관찰해서 어떤 불만족스러운 미용실이라든지 용품 경험 개선된 서비스를 구상해서 내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 아니고 정보 수집 공급 가능성 내가 사업을 하는데 부자재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수요가 또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유행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사업을 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잘 되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끝나버리는 거지. 유행이 끝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보 수집을 정확하게 해서 또 그러면 사업성을 검토해보라. 자본금 규모에 맞는 내가 종잣돈,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시드머니요, 저건. 종잣돈이 얼마였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얼마였는가. 얼마 가지고 사업을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아이템이 결정이 많이 되니까 자금 규모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자본금 규모에 맞는 어떤 사업을 입지를 선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을 해보는 거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잘 될 것인가 분석을 해보는 거 아니에요. 사업 분석.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내가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1억이 어느 정도 있다가 회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려는 거죠.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가능한 일, 또 결핍, 뭐 이런 것들 가서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이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가장 내가 좋아서 하는 일, 좋아서 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부분을 보완해서 또 다른 성공, 도전, 이게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연한 구상인 창업 아이디어가 내가 이런 부분을 하겠다 한데,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거를 창업 아이템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업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분석하느냐. 첫 번째는 자본금 대비 초기 투자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1억이 다 들어가는 건지, 5천만 원만 들어가지고 5천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갖고 있을 건지, 2억이 들어가니까 1억에서 1억을 차입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투자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월 수입 및 고정비 변동비. 내 사업을 하면 월 얼마 정도를 수입으로 창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비용이 나가는데, 뭐 어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자금으로 뭐 보증금, 시설 투자를 했을 때 고정 투자했다고 해도 고정비와 변동비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 들어가냐. 고정비는 뭐야?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사람을 한번 채용하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지속적으로 급여를 줘야 되니까 그게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고, 변동비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비용이 수반되는 거. 어떤 커피숍에서 일회용품 용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변동비를 써.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커피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및 투자금 회수기간을 해라. 손익분기점은 이익이 비용, 고정비와 변동, 매출이 일어났을 때 고정비와 변동비가 매출이 일어났을 때 비용선과 맞춰서 이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점. 이거를 그 부분이 어찌됐든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투자금 회수기간은 언제쯤 될 것인지 이런 걸. 그 다음에 월별 목표 고객 수와 매출 달성.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월 매출은 얼마여서 연간 얼마 판다. 그리고 나서 이익금은 영업이익은 얼마다. 뭐 이런 거를
파악해서 사업성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아이템 발굴하는 방법은 아이템 발굴은 단순 아이디어에서 좀 체계적으로 검증한다.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창업 목적과 배경에 따라서 아이템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미션, 내가 미션, 사명, 나의 비전, 내가 평생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과업, 이런 게 미션이고, 비전은 내가 한 10년 동안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이 비전이 나올 때 내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살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창업하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실패 시에 경제적, 시간, 정신적 손실이 크니까 이거로 어떻게 혹시 실패하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준비가 필요한 거다. 그리고 아이템을 발굴할 때는 시장 중심, 소비자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시장 중심은 소비자가 니즈가 어떤 건가,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 소비자들이 지금 현재 상품은 없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고객 불편사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품이 나오면 잘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새로운 신상품이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니즈라든지 기술 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기회와 경쟁력이 확보되는지, 이렇게 파악하는 시장 중심적으로 접근하는 아이템 발굴 방법이 있고, 내부 역량 중심으로 발굴하는,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나의 기술이 무엇인지, 나의 경험이 뭔지, 응? 부자가 되는 데는 4가지 재료가 있다고 하잖아. 첫 번째, 운만 있어도 부자가 된대. 운. 두 번째, 기술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기술. 응? 세 번째, 돈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야. 네 번째, 시간. 그러니까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이 시간은 있으니까 이 시간 활용을 잘 활용해서 나의 역량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의 나의 경험과 시간 투자한 경험, 기술, 자본 중에서 내가 잘하는 강점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보는 것이 내부 역량 중심 접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 자격시험, 내가 무슨 전문직 종사자다, 공인중개사, 무슨 뭐 세무사,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창업의 배경과 목적. 창업의 배경과 목적을 잘, 나의 미션과 사명, 이런 거를 감안해서 잘 가족과 본인 생계를 위해 당장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경우인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수입을 좀 고려해서 창업하는 건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해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의 직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경우인지, 이런 목적과 배경에 따라서 창업하는 아이템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창업 아이템은 기존 소비자 문제와 니즈를 분석해서 창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불편함. 그러니까 불편함 이런 거는 어떤 새로운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시장의 기존 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충족하지 못해서 소비자를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러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그 신상품을 개발하면 대박 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만이나 불편 속에서 새로운 사회. 내가 이 부분이 불편하다, 불만이다,
어? 가격이 불만이다. 그래서 어떤 저가 커피 전문점, 저가 어떤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이런 게 내가 지금 가맹점을 다 3,000개 이상씩 늘렸어요. 이런 데는 어떻게 늘렸냐? 기존 커피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착안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저가 커피가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만들고 시스템화해서 그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소비자 문제라든지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 거는 파인드야. 찾아보는 거야. 찾는 거야. 찾는 걸 어떻게 찾는 거냐. 발굴하는 걸 어떻게 찾냐. 첫 번째, 목표 고객을 내가 어떤 사람한테 팔 건가. 나의 고객이 누구인가.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해서 내가 꼭 잘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숨겨진 니즈 현황을 봐. 소비자 불만과 욕구를 파악하. 그래서 어떤 온라인 후기라든지 지역 커뮤니티 설문조사, 부유시 분석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꾸 찾아보는 거죠. 새로운 시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파인드. 그래서 첫 번째는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발견하면 그걸 지속적으로 쌓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체계화.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죠? 단순 불편한 거는 창업 기회로 발전한 조건이다. 그 다음에 고객의 고통의 정도, 빈도, 지속성 이런 고객의 고통이 있으면 어떤 강도가 높고 반복, 지속되는 문제일수록 새로운 사업, 새로운 업태가 출발하는 거예요. 백화점이 너무 고가하니까 마트가 새로 출발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 교육가 샵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객이 불편하고 이렇게 강도가 높고 반복되고 지속되는 어떤 고객에게 문제점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사업으로 연결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를 가진 소비자가 좀 충분한가?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자본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창업 아이템에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화하는 건지 어떤 한 3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원하는 성분은 사료가 없다. 원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분의 사료가 없는 경우에 매우 강도도 높고 빈도도 높고 지속성이 있어. 연어 알레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사료가 없어요. 그럴 때 맞춤형 사료 선택권, 재고 다양성 부족. 그래서 품종별 맞춤형 사료가 공급이 가능하니까 일단 사업으로서 선택 가능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점포에 사료가 자주 품절돼. 그럴 때 또 품절해요. 계속 이럴 거면 다른 데서 살래요. 이럴 때 숨겨진 니즈는 고객의 니즈는 안정적인 재고 보유. 그래서 문제 원인은 재고 관리 시스템에 미비해. 그래서 이거 해결 방안은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집으로 어떤 배달 서비스, 뭐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사료를 배달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고 그러죠.
구독 서비스. 이런 걸로 또 사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구독 경제. 예? 구독 경제가 뭐예요? 원래 신문을 매일 배달해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우유를 맨날 배달해서 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주고, 뭐 사료도 일주일에 뭐 2주에 한 번 배달해준다. 그렇게 구독 서비스 경제. 그 다음에 주문 후 배송이 늦는다. 응? 이런 문제. 이틀째 배송이 안 와요. 반려견 밥 못 줘요. 빠른 배송. 그 다음에 물류 프로세스가 미흡하니까 이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문 오면 바로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경우에 사업화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과 창업계는, 이게 반려동물 산업은 지금 트렌드와 어떤 반려동물 산업의 특징이 있어요. 반려동물은 지금 뜨는 트렌드야. 패션이, 반려동물에서 패션은 단기 유행, 창업 아이템으로 위험성이 큰 거지. 근데 트렌드는 어떤 사회, 소비행동, 기술 변화가 지속성이 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 나침반으로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반려동물 산업은 감성 소비, 맞춤형 소비, 디지털 기술 접목 등 트렌드를 반영해서 반영 속도가 빠르니까 이런 시장 트렌드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에서 요즘에 어떤 시장 트렌드가 트렌드를 가지고 한번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먼저 1인 가구와 고령화 펫팸족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대하는 인구가 증가하니까 창업 아이템으로서 돌봄 대행이라든지 반려견 유치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급화는 고가 제품 서비스에도 지출을 소비자들이 아끼지 않아. 그러니까 맞춤형 건강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중심 소비가 확대된다.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관리 제품이 증가되니까 펫 전용 헬스 모니터링 기기라든지 영양상담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독 경제가 확산되니까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거, 사료 간식을 정기 배송한다. 응? 미용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한다. 뭐 이런 거. 펫테크는 어떤 IoT 앱 기반 기술 도입해서 스마트 급식기라든지 반려동물 이치 추적기, 행동 앱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친환경 트렌드에 의해서 천연재료 간식이라든지 재활용품 이런 거 사업이 확장될 수 있고, 펫 휴머니제이션은 반려동물을 사람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생일 파티 한다든지 명품 패션 용품을 판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반려동물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생성형 AI 이런 거를 활용해서 반려동물 시장의 동향 이런 거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창업 아이템을 찾는 거죠. 그래서 고객 반응도 보고 아이템 주술, 펫테크, 구독 서비스, 식리사무단다 이런 아이템 저쪽에서 다른 가격이라든지 기술 이런 걸로 차별화해서 색다른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데 점검을 해야 될 항목은 산업별 최신 트렌드를 3개 이상 분석했는가. 그 다음에 프리미엄이라든지 헬스 이런 거 타겟 고객층의 반응 및 수요가 확인되었는가. 기존 경쟁자 대비 차별화된 전략이 명확한가. 트렌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했는가. 이런 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아이템 그게 됐다면 창업 아이템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 보유 역량을 활용해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업하려는 사람이 무슨 역량이 있는가. 보유 자원. 응?
나의 경험이 어떤가, 나의 기술, 나의 자본 및 네트워크가 뭐냐.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은 전문성, 현장 이해도, 기술 응용력이 중요한 분야이다. 그래서 개인 역량을 창업 아이템으로 전환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경험은 이제 관련 전공, 업계 경력,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창업자는 브랜드 자산, 경험은 곧 마케팅 수기장이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내가 제품 개선 기술이 있다. 그러면 기존 기술의 불편함을 해결해서 알레르기 방지 사료 그릇, 무소음 자동 급식이, 그 다음에 ICT 기술 융합한 거는 반려동물 행동 분석 앱, 헬스케어 트래커, 기술 관리 확보, 특허라든지 실용실한 등록에서 기술을 독점하다든지 투자 유치 가능한 거를 발견해서 어쨌든 아이템을 만든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은 보유 역량을 기반으로 활용한 창업 아이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기술, 기술은 기존 제품 서비스를 한다든지 신기술을 더해서 차별화 가치를 창출한다든지, 그리고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거야. 예비 창업자의 패키지를 활용한다든지, 중소벤처부에서는 K-스타트업 포탈 이런 것들을 자주 시장 조사해서 정부에서 지원 사업이 무언지 이런 걸 파악해서 사업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제 자본, 경험, 기술, 자본이 아이템의 핵심 요인이니까 규모 경제의 효과, 대규모 자본이 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창업 성공 요소를 찾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 기술, 자본, 인적 네트워크 이런 본인의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창업 아이템을 발견하는데, 경험이 충분하다 그러면 반려동물 점포 근무라든지 반려동물학을 전공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가 확보됐다 그러면 반려용품 전문 매장이나 펫 컨설팅 이러한 업종을 창업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이 특별하다 그러면 스마트 건강관리 앱, 자본이 있다 그러면 대형 멀티패션, 그 다음에 SNS 팔로워라든지 동물병원 인맥이 있다 그러면 브랜드 협업하는 거라든지 바이럴 마케팅 기반 쇼핑몰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창업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인데,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은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하고 싶은 일, 그 다음에 해야 할 수 있는 가능한 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템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어떤 아이템 발굴 방법, 기존 소비자의 문제와 니즈를 분석한 창업 아이템 발굴, 트렌드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 보유 역량, 경험과 기술과 자본 및 어떤 네트워크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창업 아이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